일단 오늘은 스택을 할 건데 스택은 리스트에 비해서 엄청 쉬워요. 리스트는 막 뭐 포인터 엄청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근데 얘도 포인터를 쓰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쓰진 않아요. 보면은 스택의 개념을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미안. 스택의 잠시만. 모델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스택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 이닛이랑 얘는 푸시랑 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픽이라는 애도 또 다를 거고 그리고 색이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은 비어 있는지 확인하는 애들도 쓸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그 구현하는 예제도 살짝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도 리스트 하는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좀 그게 문제가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한번 풀어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어떨지 몰라가지고. 이게 스택이라는 개념 자체는 쉬운데 이거를 활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개념은 진짜 별거 없어요. 그냥 스택이라는 거는 그냥 한쪽이 막혀 있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통이라는 건데 여기가 뚫려 있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다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뭔가를 집어 넣거나 그리고 꺼내거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보는 거 그리고 그 통이 비어 있는지 가득 차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부품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얘가 푸시라고 부르는 거고 얘가 팝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얘가 픽 그리고 얘가 이스풀 이스 엠티 이런 식으로 그 이 통에다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어떤 부품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저장을 했다가 하나씩 하나씩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꺼낼 때는 맨 위에 거부터 꺼내야 되는 그래서 후입 선출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거. 근데 이거랑 반대로 Q라는 거는 뭐 양쪽이 둘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Q랑 스택이랑 상반되는 게 Q는 후입 선출인데 얘는 선입 선출이에요. 왜냐면 데이터가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데이터가 이쪽으로 바로 나가게 되니까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Q라고 하고 얘를 후입 선출 스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택의 모델을 살펴보면 얘 스택을 배열로 정의할 수도 있고 리스트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리스트로 정의하는 거는 살짝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배열로 정의를 할 건데 배열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한 칸 한 칸이 다 배열의 하나하나의 원소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밍 상에 구현을 할 때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데 스택을 구현하려면 이런 통 한쪽이 뚫려 있는 통을 구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통에서 이 가장 상위에 있는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는 탑이라는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 소급해 시간에 배울 때는 얘네들을 다 따로따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메인에다가 따로따로 정의를 했었는데 사실 얘네들은 그 스택이라는 통이랑 그리고 탑이라는 변수 얘네들은 하나의 세트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단위로서 스택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스택이라고 하지 말고 얘를 뭐 통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가지고 얘를 스택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네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거는 구조체로 구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택을 이렇게 스택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따로따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택을 만들었을 때 그 스택, 그 하나하나 스택에 각각의 탑들을 다 따로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스택이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걔네들을 같은 구조체지만 다른 뭐 그러니까 스트럭트 스택 A 스트럭트 스택 B 이런 식으로 하면 스택이라는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잖아요. A랑 B는 얘네 둘 다 스택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조체로 정의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탑의 위치를 정의를 할 때 탑의 초기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왜냐면 배열의 첫 번째 인덱스가 0이니까. 만약에 탑이 0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0이라는 ARR의 0번째의 어떤 원소가 있는 거고, 만약에 탑이 3이라면 탑이 2라면 여기까지 차 있는 거고 스택이. 근데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초기값을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놨다는 거는 처음에 비어있는 스택을 정의를 해서 여기가 0이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스택이 비어있다라는 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구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0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냥 그런 약간 디테일적인 거는 구현하는 사람에 따라서 살짝 다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라는 거. 그래서 딱히 뭐 스택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살펴볼 게 더 이상 없고, 그래서 부품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은 빈 스택을 만들었으면 걔를 초기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니셜라이즈. 그래서 초기화를 했을 때 그 초기화하는 부품의 역할, 그 부품의 역할은 일단은 그 스택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겠죠. 그 리스트로 쳤을 때 리스트의 이닛이 헤드를 받았던 것처럼, 그 리스트의 이닛이 헤드를 받았다는 건 그 리스트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함수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스택에 해당하는 구조체의 주소를 받았다는 건 그 스택에 대한 정보를 이 init이라는 함수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스택의 초기값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 스택의 초기값이 탑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 탑을 마이너스 1로 세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갈 명령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탑을 마이너스 1이라고, 탑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할당한다. 그래서 얘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 init이라는 애는 이 스택의 초기 상태를 만들어 줘가지고 탑을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하는 애예요. 그러고 나서 푸시라는 애를 알아볼 건데, 푸시는 말 그대로 이 통에다가 어떤 값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밀어 넣게 되면 여기에 하나씩 하나씩 차겠죠? 차곡차곡.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명령어를 구성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푸시가 받는 값은 똑같이 스택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 스택의 주소, 그리고 그 스택에다가 넣고 싶은 값, 그리고 하는 일은 일단 스택이 가득 찼는지 확인을 하고, 왜냐면 가득 찬 상태에서 뭔가를 넣으면 안 되니까 가득 찼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가득 차지 않았다면 탑을 1 증가시키고 그 스택이라는 배열로 정했으니까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배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택이라는 배열에 그 탑 번째 인덱스에다가 값을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초기 상태에 탑이 마이너스 1인데 일단 스택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탑을 1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탑이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스택이라는 애가 배열이라고 했으니까 스택에 0번째에다가 뭐 넣은 값을 k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k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0번째 k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푸시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얘는 지금 가득 차지 않은 상태니까 탑을 하나 더 증가를 하고 탑이 1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스택 0이 아니라 스택 1에다가 k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값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스택이라는 어떤 메모리 공간에다가 값을 하나하나씩 밀어넣는 그 부품, 그 역할을 하는 부품이 푸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스택에 가득 찼는지 아닌지 확인을 했을 때 만약에 가득 찼다면 실패를 한 거니까 0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그 푸시에 성공을 했다면 1을 반환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환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함수로 정의를 한다면 int 푸시 뭐 이런 식으로 매개변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죠. 그 이전에 그 리스트 할 때는 뱉는 값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여기는 다 보이드로 돼 있었는데 근데 얘는 성공했다면 1, 실패했다면 0을 반환을 시키려고 의도를 한 거니까 여기다가 보이드라고 하면 안 되고 int라는 어떤 반환 값이 있다고 명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팝인데 팝은 담겨있는 데이터를 그 담겨있는 데이터의 가장 위에 번째 그러니까 탑이 가리키고 있는 그 데이터를 하나 삭제를 하는 거예요. 삭제를 하면서 걔를 꺼내는 거죠. 삭제하면서 반환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택이라는 한쪽이 뚫려 있는 통이 있으면 일단 여기에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 스택의 그 저장 공간의 이름을 ARR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ARR의 0번째일 거고 여기는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1, 뭐 여기는 30, 2번째는 40, 3번째는 100, 4번째는 50 이런 식의 값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탑이 가리키고 있는 건 맨 위의 데이터겠죠? 그러면 여기서 탑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하는 일은 이 스택이 비었는지를 확인하고 왜냐면은 스택이 빈 상태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면 안 되니까 스택이 항상 차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꺼내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스택이 비어 있지 않다면 이 스택의 가장 상위 데이터, 이 상위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스택의 탑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ARR의 탑 번째 데이터, 탑 번째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음, 네, 삭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배열의 탑의 번지를 지운다? 배열의 탑 그럼 번째를 지운다? 지운다, 꺼낸다?
지운다면 어떤 식으로 지워야 돼요? 아, 아, 음,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만약에 지운다라는 의미를 실현을 시키려면 AR날에 지금 탑이 4번째니까 뭐 탑 번째 있는 애를 원래 50이라고 돼 있었는데 얘를 뭐 0이라든지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뭔가 지금 값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거를 명시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겠죠. 아, 근데 아, 근데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냥 진짜 단순하게 탑을 1 깎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있든 탑이 지금 4에서 3으로 깎였어요. 그러면 아, 이 위에 데이터는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없는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장하는 그러니까 그 스택에 담겨 있는 데이터는 여기 있는 데이터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50이 있든 없든 간에 탑이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면 데이터는 지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원칙은 아니지만 그냥 대부분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삭제하면서 반환을 한다는 건 탑을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건데 근데 그냥 탑 마이너스 1을 해버리면 반환을 못 하겠죠.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얘를 탑이라는 건 꺼낸다는 의미니까 반환을 해야 되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저번에 프리 할 때 그 임시 저장소에다가 뭔가를 집어넣고 다음으로 옮기고 또 그 TMP에 있는 걸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TMP에다가 50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ARR에 첫 번째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50이라는 데이터가 TMP라는 임시 저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탑을 1 감소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얘가 그 스택이 감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TMP를 리턴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는 이 팝이라는 게 함수일 테니까 그래서 여기 뱉는 값에도 보면은 이 팝이 실패를 했다면 0을 반환하고 성공했다면 그 삭제한 데이터가 지금 TMP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걔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리고 나서 픽은 팝이랑 비슷하긴 한데 얘는 삭제를 하지 않고 그냥 그 탑 번째 있는 애를 반환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뚫려 있는 통의 윗부분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택에 들어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꺼내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 데이터가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픽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그냥 리턴해가지고 아까 그 스택의 저장 공간에 ARR이라고 했으니까 ARR에 첫 번째를 그냥 리턴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진짜 간단해요. 그냥 스택의 주소를 받아서 스택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 얻은 스택에 대한 그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스택에 대한 첫 번째 원소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얘도 간단한 게 그 스택이 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처음에 그 스택을 정의를 할 때 뭐 100칸이든 200칸이든 그 최대 크기를 지정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최대 크기를 만약에
define으로 해가지고 뭐 리미트 5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nt ARR 얘가 스택의 저장 공간이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얘를 lim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면 이 스택의 최대 크기는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비교를 할 때 만약에 스택이 가득 찼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가득 찼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탑이랑 이 스택의 최대 크기랑 비교를 하는데 이 탑이 스택의 최대 크기를 넘겼다면 얘를 만족을 한다면 가득 찬 거죠. 그리고 탑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가득 찬 게 아니고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를 만족을 했다면 가득 차 있다. 얘를 만족을 한다면 비어 있다.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그 판단한 값을 내뱉는 거죠. 얘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부품도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할 건데 이거를 일단 지금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는 없죠.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미리 짜놓은 그 예제를 가지고 구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짜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부분이랑 푸시, 팝, 픽, 이제 풀, 이제 MT 이런 식으로 다 프로토타입이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 스택이라는 한 단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 스택이라는 한 단위 안에 그 스택이라는 저장 공간 그리고 그 스택의 가장 상위 데이터를 지목하는 그 인덱스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탑이라는 변수를 같이 구성 요소에 집어넣었고 그래서 이 메인에서 스택을 딱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넘즈 안에다가 넣고 싶은 값들의 목록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스택을 초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주면 그 초기화 시켜주는 내용으로 가면은 얘가 이 스택이라는 애가 구조체니까 지금 얘를 콜바이 레퍼런스로 넘긴 거잖아요. 얘를 콜바이 레퍼런스로 넘긴 건데 그럼 얘 주소가 넘어가게 되면 이 이닛 스택 입장에서는 얘를 구조체 포인터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닛 스택에서 이 메인에서 정의된 스택에 접근을 할 때는 이 스택이라는 구조체 포인터를 한 번 역참조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 포인터를 다룰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 받은 스택의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 스택에 해당하는 탑을 마이너스 1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스택의 초기 값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반복문에 돌리는 거예요. 반복문에 돌려가지고 이 i가 0부터 5까지 돌아가는데
일단 이 넘즈에는 0부터 4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얘가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3번째, 4번째 인덱스인데 5번째 인덱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0번째 인덱스를 푸시 스택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1번째 인덱스를 푸시하고, 2번째 인덱스를 푸시하고, 3번째, 4번째 인덱스까지 푸시를 하면은 이제 그 처음에 배열의 최대 값을, 그 최대 크기를 5라고 지정을 했으니까 이미 5개의 숫자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마지막 번째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얘를 6이라고 바꿔야 되는구나. 왜냐면 얘가 i가 5가 됐을 때 넘즈에 5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를 6이라고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얘를 0부터 4까지 돌았을 때, 그래서 0번째 인덱스부터 4번째 인덱스까지 딱 집어 넣었는데 이제 마지막 번째 i의 5번째에서 이제 6을 푸시를 하려고 보니까 스택이 꽉 찬 거죠. 그래가지고 그 스택이 꽉 찼으니까 그 꽉 찬 오버플로우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6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은 맥락으로 그 스택 안에 들어있는 그 5개의 원소들을 하나하나씩 다 빼가지고 그 뺀 애들을 다 출력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5번 빼고 이제 6번째 빼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스택이 비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때는 스택 언더플로우라고 해가지고 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비슷하니까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여기 둘 중에서 어려운 부분 있어요? 일단 지금 푸시 스택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실패를 하면 0을 반환을 하고 성공을 하면 1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실패를 했을 때 얘가 TMP가 0이 될 테니까, 그럼 얘가 만족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은 다른 의미로 얘는 스택이 비어있는 상태, 스택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스택 오버플로우가 뜨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이제 얘도 팝이 뭔가를 빼려고 했을 때 성공을 하면 1을 반환을 하고 실패를 하면 0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얘가 1이 나올 테니까, 1이 아니고 이 반환한 값이죠. 그 반환한 값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일단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TMP를 출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패를 했으면 얘가 0이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지 못하게 돼서 얘를 실행해가지고 언더플로우라고 딱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따로 이 푸시 스택이나 팝 스택 이런 거를 자세히 파고들지 않아도 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이 메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인을 다시 처음부터 봤을 때 스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스택을 초기화하고, 그리고 스택에다가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스택에 있는 값을 팝을 해가지고 다 빼버리는, 거기까지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푸시 스택이랑 팝 스택을 하나씩 살펴보면
이 푸시 스택 같은 경우는 이 스택에 대한 정보랑 그리고 집어넣고 싶은 값을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이 isFool이라는 애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또 다른 함수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따라가 보면 얘가 밑에 따로 여기 정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는 그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isFool에다가 지금 메인에서 받아온 이 스택이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똑같이 넘겼어요. 그러면 실행 흐름이 또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isFool로 가가지고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받은 스택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 메인에서부터 넘어온 그 스택이죠. 그래서 그 스택에 대한 탑, 그게 리미트보다 크다면 얘는 가득 차 있다는 얘기니까 1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0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얘가 가득 차 있지 않은 상태니까 0을 반환을 하면은 얘가 0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else를 실행하게 되면 푸시로 가야 되는구나.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꽉 차 있지 않은 상태니까 0을 반환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딱 들어가가지고 탑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에다가 1을 더한 그 번째 자리에다가 밸류를 집어넣는 거죠. 지금 이 스택이라는 애들이 많이 쓰여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의 의미는 이 스택이라는 그 메인에서 넘어온 그 스택 구조체, 그거에 접근해가지고 그 안에 또 스택이라는 배열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스택이라는 배열에 무슨 번째 인덱스냐 하면 그 스택이라는 그 구조체의 그 탑 번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스택에 접근해가지고 그 배열의 탑 번째 인덱스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값을 넣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성공을 했다는 의미로 1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팝 스택을 살펴보면 얘도 그냥 푸시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얘도 똑같이 푸시 같은 경우는 넣는 거니까 꽉 차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건데, 얘는 빼는 거니까 비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 empty라는 애를 또 들어가 보면 여기도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스택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탑, 그게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비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1을 반환을 하고 아니면 0을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러니까 이 메인에서 이 팝에 해당하는 명령을 실행을 할 때는 이미 이 전에 푸시로 값을 다 넣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게 비어 있다고 인식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팝 스택으로 가보면, 그래서 얘가 지금 비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 else 안에서 tmp라는 임시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임시 저장소에다가 그 탑 번째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 임시 저장소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탑을 하나 감소시켜요. 이 감소시킨다는 행위 자체가 그 스택의 크기를 1 줄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탑을 감소를 시킨 다음에 미리 이 tmp에다가 집어 넣어놨던 그 삭제시키려는 그 대상에 해당하는 값, 그거를 리턴을 시키는 거죠. 픽은 그냥 그 위에 있는 걸 쳐다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 탑 번째 인덱스를
반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방어적으로 코딩을 하려면 만약에 비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딱 쳐다봤는데 비어 있다라고 하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를 한다면 좀 더 괜찮은 함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제에서 가져가야 될 거는 그냥 그 스택에 대한 틀, 그 개념이랑 그 스택이 운영되는 원리, 그러니까 스택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머릿속에 그 스택에 해당하는 그림을 딱 띄워놓고 처음에 탑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를 푸시를 했을 때 탑이 1 증가를 하면 탑이 0이고 그럼 그 0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에다가 값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를 푸시를 하면 탑이 1 증가하고 그 탑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에다가 또 값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상태에서 탑을 했다면 그 탑이 가리키고 있는 애를 반환을 하면서 탑을 1 감소시키고 그러면 탑이 0이 되겠죠. 다시 1에서 마이너스 1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팝이 되면 또 탑이 마이너스 1 되니까 탑이 마이너스 1이 딱 되면서 스택이 비어지는 딱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설명보다는 뭔가 내가 직접 해보면서 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설명을 막 따로 열심히 한다기보다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걸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쯤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 일단 이거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 스택의 기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거 문제를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뭔가 이거는 직접 해봐야 될 것 같아. 문제 번호 다시 보여줘. 아, 이거 복사해 드릴게요. 일단 한번 문제만 읽어보세요. 일단 문제를 한 5분, 5분 정도 읽어보시고 그래서 풀기 전에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스택을 이용해야 되는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풀도록 할게요. 아, 문제 읽어보셨어요? 이거 음, 만약에 이거 스택으로 풀으라고 하면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면은 이 한 문제만 저랑 같이 푸는 걸로 할까요? 오케이. 이 한 문제를 저랑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다음 문제는 한번 스스로 풀어보는 걸로. 일단 문제를 딱 보면은 상관이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때때로 틀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틀렸음을 의미를 하는 거는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이 1, 3, 5, 4를 말했는데 여기서 00을 말해요. 그러면 이 5랑 4는 잘못 말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스택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스택이죠.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1, 3, 5, 4가 들어요. 근데 제로 제로라고 했죠? 제로 제로라는 건 방금 들어온 두 숫자가 잘못 말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를 삭제를 해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라는 건 얘를 밖으로 빼라는 거죠. 스택 밖으로. 그 다음에 여기 7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또 7이 들어가요. 7을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 제로라고 또 말했으니까 지금 7이랑 3은 잘못 말한 거래요. 그러면 얘네들도 빼요. 그러면 1만 남겠죠? 그 상태에서 6, 6라고 말을 해요. 그럼 6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가 상관이 말을 다 끝냈을 때는 이 스택에는 1이랑 6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관이 말하는 숫자는 그 당신이 작년에 회사의 실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횟수. 그래서 지금 구해야 되는 건 그 횟수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횟수들인데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된다는 거니까 책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더해야 된다는 거죠. 오이? 방송 아까부터 안 보였어요, 혹시? 제가 한번 껐다 켜볼게요. 아, 오케이. 그러면 어디까지 보신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면은 상관이 뭐라 말을 하는데 상관이 제로제로라고 말을 하는 거는 그 이전에 두 개의 숫자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니까 얘네들을 지우는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스택에 남는 숫자들은 1이랑 6밖에 없는데 구해야 되는 건 이 스택에 들어있는 값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7이 되는 거죠. 출력해야 되는 건. 그럼 입력이 딱 들어올 때 지금 여기 10이라는 건 앞으로 10개가 들어올 거란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인 거고, 그리고 1, 3, 5, 4 들어오고 00의 의미는 5, 4를 지우라는 거. 그리고 그럼 그 상태에서 1, 3이 남아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7을 넣는데 그 다음에 또 00이에요. 그러면은 1, 3, 7에서 7이랑 3을 빼는 거예요. 그럼 1밖에 안 남았죠?
그럼 그 상태에서 6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스택에는 1이랑 6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합을 더하는 거니까 7. 그럼 이거는 이해됐죠? 오케이. 그럼 얘를 그냥 한번 새로 짜볼게요. 얘를 다 주석 처리를 해놓고 studio.h 하고 그리고 나서 스택을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조체로 하는 게 어려우면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스택이 하나밖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int 스택 한 다음에 뭐 10개 이런 식으로 하고 int 탑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스택을 하나만 쓸 거라면. 근데 아까 설명을 했던 그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식은 구조체를 해가지고 스택을 여러 개를 쓸 거라면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서는 이 문제나 다음 문제나 스택은 하나밖에 안 쓸 거니까 일단은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정수 K를 입력받고 근데 오케이 입력받는 값의 개수는 1부터 10만 개라고 했으니까 이 스택의 크기를 10만 개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처음에 정수 K를 입력받는데요. 그러면 int K 한 다음에 scanf 하고 %d K에다가 입력받는 거니까 %k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K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 K줄 동안 1부터 100까지의 정수 또는 0을 입력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기다 i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 반복문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k만큼 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마다 계속 입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걔도 어떤 임시 저장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서 푸시로 해가지고 넘겨주는 방식을 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int tmp를 만들어가지고 scanf %d tmp 이런 식으로 입력받은 다음에 이 입력받은 값을 딱 검사를 하는 거죠. 만약에 tmp가 0이 아니라면 얘를 집어넣는 거고 만약에 0이라면 이 안에 있는 값을 빼주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 조건문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tmp에 입력된 저 숫자가 0이 아니란 얘기니까 푸시를 해줘야겠죠. 일단 푸시라고 해놓고, 그리고 이 함수는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 푸시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tmp, 여기다가 지금 그 스택에 대한 정보를 안 넣는 이유는 얘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전역 변수에다가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 스택에 대한 정보를 보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푸시하고 싶은 값만 보내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0이라면 팝. 그럼 이 팝에는 아무것도 안 보내줘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팝 해야 되는 대상은 어차피 맨 위에 있는 데이터고, 그리고 그 스택은 이미 전역 변수에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아도 이거를 팝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왔을 때는 이 푸시랑 팝이 다 돼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딱 봤을 때 처음에 이 입력 예시를 딱 적용을 시켜보면은 여기에 K에 1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이 반복문이 10번을 돌겠죠? 그럼 이 TMP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3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이 3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푸시 해가지고 3이 여기에 딱 들어가는 거고, 그 스택에 이 스택에 3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4를 딱 입력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0이 입력이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애들 없애주는 거. 그래서 이 푸시랑 팝을 여기다가 딱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보이드라고 해줘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면은 뭐 이거는 그냥 그 의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꼭 성공과 실패 여부를 반환을 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일단은 보이드로 선언을 해주고, 만약에 나중에 얘네들을 성공과 실패 여부에 대한 값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얘를 보이드에서 인트로 바꿔주고 반환값을 설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보이드 푸시 인트 k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보이드 팝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만약에 k가 넘어왔으면 처음에 탑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탑을 하나 올려준 다음에 그 스택에 탑 번째에 해당하는 그 자리에다가 k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리턴. 그리고 팝은 그냥 탑을 마이너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턴. 얘가 그 삭제한 값을 반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이 문제에선
이 문제에서는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푸시에 tmp라는 값이 넘어왔을 때 처음에 탑이 마이너스 1일 테니까 탑이 0이 되고 그 스택의 0번째 k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번 푸시를 해주게 되면 또 탑이 0에서 1이 되고 그 스택의 1번째 또 집어넣은 값이 들어가고, 그리고 팝을 해주게 되면 그 탑을 마이너스 1을 해줌으로써 삭제하는 기능이랑 똑같이 작동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그 스택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더해주는 거니까 걔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지금 스택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만약에 상황 설정을 해보면 만약에 지금 아까 1, 6 이렇게 있었죠. 그럼 지금 탑은 뭐예요? 1이죠. 탑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을 돌릴 때 어차피 얘는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1까지 돌리면 되죠. 그러니까 0부터 탑까지. 그래서 반복을 돌리는데, 그래서 i는 0부터 돌리는데 i가 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sum에다가 스택에 i번째 값을 누적을 시키는 거죠. 여기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 다 한 거니까 마지막에 얘를 출력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d sum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오류가 뜨네. 아,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안 했네요. 얘를 이 메인 함수 밑에다가 선언을 해줄 거였으면 위에다가 프로토타입을 선언을 해줬어야 되는데 push int k void pop 실행을 하면은 이 예시를 딱 복사를 하면은 7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풀리나? 됐다. 그럼 이거를 각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니면은 이 다음 문제부터 푸실래요? 이 다음 문제도 설명을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스택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문제를 저랑 같이 한번 풀었으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제가 그 스택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스택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할게요. 그 문제의 스택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일단은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까지 설명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그 두 문제?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문제가 2016번. 이거는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이는 건데 얘는 스택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지금 똑같이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패드 좀 충전시켜야겠다. 오케이. 지금 여기 스택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예시를 따라서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1, 1, 2, 4, 2, 1, 4, 2, 1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문자로서 받는 거죠. 하나하나의 문자로서. 하나의 문자로서 받는데 그렇다는 거는 얘를 이 왼쪽부터 차례대로 1, 2, 4, 2, 1, 4, 2, 1 이렇게 넣는 거예요. 스택에다가. 근데 걔를 이제 그 천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 4,000원에다가 천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그리고 5만에다가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이렇게 붙이고 60만에다가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이런 식으로 붙이죠. 이거의 규칙이 뭐냐면 이 오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 개씩 끊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시작했고 세 개씩 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긴 그 숫자들이 와도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이 하나의 숫자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다가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 이 맨 오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그럼 끊고 하나, 둘, 셋, 끊고 하나, 둘, 셋, 끊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0 이런 식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 2, 4, 1, 4, 2, 1이라는 그 숫자 이 숫자의 천 단위 구분기호는 얘도 오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3개씩 끊고 여기다가 이 사이사이에 콤마를 붙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스택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천 단위 구분기호를 붙이려면 이렇게 끊어주면 되죠. 3개씩. 지금 이 1이라는 애가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숫자니까. 그러면 꺼낼 때 1, 2, 4 꺼내고 쉼표
1, 2, 4 꺼내고 쉼표 2,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그 순서가 안 맞나? 순서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얘를 음, 아니면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스택에 들어있던 애를 그 다른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얘를 하나씩 꺼내는 거예요. 1 꺼내고 1, 2 꺼내고 2, 4 꺼내고 쉼표. 얘는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그리고 또 1 꺼내고 1, 2 꺼내고 2, 4 꺼내고 4. 그리고 쉼표. 그리고 2 꺼내고 2, 1 꺼내고 1. 그리고 이 배열을 이 1부터 오른쪽부터 거꾸로 출력하면 되죠. 그러면 1, 2, 4, 2, 1, 4, 2,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